많은 사람들의 궁금증과 또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낳았던 사건. 부산에서 실종된 신혼부부 실종 사건. 역시 미스테리인데 미제로 남게 된 걸까요? 경찰이 결국 공개 수사로 뒤늦게 전환을 했습니다. 공개 수배 전단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공개 수배 전단부터 함께 보시죠. 부산 광안동에서 실종된 부부를 찾습니다. 자, 드디어 이 부부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남편은 전민근 씨, 37세, 그리고 아내는 최성희 씨, 36세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모습과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실종되기 직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 캡처 화면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남편 전민근 씨는 키가 183cm에 몸무게는 82kg에 굉장히 건강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누구한테 당할 그런 덩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고, 아내 최성희 씨는요, 키 160cm에 50kg의 체격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 5월에 이들이 아파트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한 이후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목격이 됐는데 나오는 장면이 전혀 포착이 안 되는데 이들이 실종된 거예요. 부산의 한 아파트, 30대 신혼부부 실종.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전혀 없다. 사건의 진척도 물론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편 전 씨의 옛 애인인 A 여성을 유럽 용의자로 지목을 한 상황인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남편과 연락을 지속해왔어요. 저 옛 애인이. 그러면서 이 신혼부부를 옛 애인이 계속해서 괴롭혀온 정황을 경찰이 포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 이 옛 애인이 노르웨이에서 실종 보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이 부부가 실종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노르웨이로 출국을 한 수상한 동선도 경찰이 포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노르웨이의 A 여성이 종적을 감췄다. 2017년 3월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을 했고 8월 노르웨이에서 이 여성을 검거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지난 12월 노르웨이 법원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경찰은 이 옛 애인이 국내 송환을 어렵자 해당 사건을 영구 미제로 되는 것이 우려해서 공개 수사로 현재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백기중 팀장. 네.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만약에 이 전 애인이 용의자라면 이 부부가 들어갔던 장면은 있는데 지금 나오는 흔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애인이 어떻게 했더라면 이 애인이 이 두 명의 부부를 어떻게 했더라라는 뭐 얘기나 흔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5월 27일 밤 11시 30분경에 이 연극 배우인 최성희 씨가 귀가를 하죠. 그 다음에 새벽, 28일 날 새벽에 이제 전민근 씨 남편이 또 귀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죠. 그러니까 시아버지고 전민근 씨의 아버지가 이제 건강식품을 전달해 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집에 와서. 근데 경찰이 현장 출동을 해보니까 자, 가장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예금 통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수천만 원의 예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예금 통장 안 가져갔어요. 그 이후에 인출도 하지 않았고요.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 다음에 최성희 씨가 정말 아낀 반려견, 애완견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어요. 그 반려견이 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개똥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똥을 싸고 있었던 흔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여권, 그 다음에 속옷 반절 정도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부분은 CCTV 포착이 됐는데 나오는 게 전혀 포착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선에서 수사를 오래 했지만 네. 나오는 부분이 설령 계단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인근 CCTV,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이 다 특수기법의 수사가 있습니다. 택시, 버스, 그 다음에 전철. 이런 부분들이 모두 체크가 되는데 지금까지도 생존 반응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근데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었죠. 6월 2일 날 기장군에서 남편 휴대폰은 기장군에서 마지막으로 끊긴 게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 날 밤에 남편의 어머니가 사는 서울 천호동에서 부인의 휴대폰이 마지막 끊긴 게 발견이 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수백 건의 사건을 해봤는데 부산 이 전민근 최성희 씨의 사건처럼 이렇게 미스터리한 건 없어요. 그리고 수사를 오래 해봤던 전문가들, 우리 경찰의 선배 후배들이 모두 하는 얘기가 정말 미스터리하다. 왜 그러냐? 미스터리하다.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노르웨이에서 입국한 5월 14일에 입국한
애인과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출국을 해버리죠. 근데 그 안에 5월 27일 날 이제 사실 실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청부로 납치해서 유인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생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온단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생존 반응이 전혀 없어요. 이렇다라고 하면 이 사건 가지고 제가 2시간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최초에 신고될 때 시댁 쪽에서는 공개 수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어디가 잘 있겠지라고 하는 진술도 나왔어요. 근데 최성희 씨 집에서는 빨리 수사를 해달라. 애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노르웨이에 지금까지 공개 수사를 안 한 이유는 뭔가 추적을 계속하고 제보를 받고 또 사법 인도 체계를 발휘해서 노르웨이 법원에 연락을 했는데 사실 2017년 3월 달에 인터폴이 의뢰를 했는데 10월 체포가 됐잖아요. 8월 달에. 예. 근데 그 뒤에 변호인을 서서 결국은 불승인이 나버렸죠. 작년 12월 달에. 이런 부분에 경찰은 계속 노력을 했지만 결국 지금 안 된 거죠. 그렇다면 경찰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건 노르웨이에서 어쨌든 인터폴이 체포했던 그 옛 애인이 뭔가 이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경찰은 지금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옛 애인이죠. 그 옛 여성, 그러니까 옛 애인이 결국은 한국에 들어와서 부산 누군가의 어떤 조직을 상대로 청부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경찰이 수사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자 누군가가 부인의 휴대폰을 서울 천호동 그것도 남편의 휴대폰이 아니라 부인의 휴대폰을 남편의 어머니가 살았던 서울 천호동에서 마지막 끊겼단 말이죠. 예. 그런데 해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니까 해외로 출국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각에서 밀항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밀항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밀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전혀 이 부부에게 누군가 돈을 줬다거나 도와줬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이렇다고 하면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미스테리한 실종 부부 사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이 부부가 살았든 죽었든 국내를 벗어났을 가능성은 낮다. 저는 사실 국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해외로 나가더라도 누군가 제보를 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 두 부부가 동시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당했는지 아니면 한 사람만 당하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은닉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인데 뭔가 미스터리한 사건이면은 틀림없다. 이렇게 봅니다.